여러분들 안녕, 반갑습니다. 르나쌤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다 끝났죠? 정말 소수의 학교들, 다음 주까지 기말고사가 이어지는 아주 소수의 학교들 빼고는 대부분 기말고사가 끝난 시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조금 좀 놀았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인생에 있어서 브레이크 타임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내가 한 3일 정도는 푹 쉬고 다른 그냥 공부 생각 안 하고 학원 생각 안 하고 푹 쉬고 이 에너지를 다시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주의 컨텐츠는요. 마찬가지로 신청 사연인데요.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선생님, 혼자 안 다니고 저는 영어 공부하는 루비인데요. 이렇게 저처럼 혼자 학원을 안 다니고 연공을 하는 루비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대비 그리고 나아가 수능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또 선행은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을지 영상 찍어주시면 저 같은 홍공족 루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신청 콘텐츠였어요. 학원을 안 다니고 있군요, 이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루비들 같은 경우도 학원을 따로 안 다니고 엠베스트 인강만 듣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인강으로도 정말 충분한 컨텐츠가 제공이 되거든요. 솔직히 영어 학원 다니는 친구들 알지 않아? 영어 학원에서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과 그리고 인강에서 선생님 가르쳐 주는 거 비교하자면요. 사실 인강 선생님들 훨씬 더 잘 가르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프라인 학원에 이제 학부모님들을 보내고 또 너희들도 안 가면 불안해하는 걸까? 사실 수업의 퀄리티나 컨텐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의지의 차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월수금 뭐 5시부터 7시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뭐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어떻게든 그냥 억지로라도 숙제를 해가지고 학원에 가시죠.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단어 시험이 범위가 있으니까 단어를 외워서 학원에 가고 또 내가 이 단어를 안 외우고 또 숙제를 안 하고 그러면은 또 남아서 공부하고 가야 되고 막 제시 봐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 마음부터가 일단은 바꿔야 돼요. 혼공을 하는 친구들, 내가 학원 다니지 않고 인강으로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일단 마인드셋 자체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당연히 저죠. 저 인생의 주인공이 저고, 저는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렇다면 경영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CEO는 누구죠? 여러분의 인생을 매니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학원 선생님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 CEO는 바로 여러분 당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몇 시에 일어나냐, 내가 몇 시에 자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공부를 하냐, 모든 선택, 모든 경영의 방식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내가 굳이 강제성이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매니징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플래너 계획표를 짜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일단 오늘 뭐 내일 시간 있으면 이거 공부해야지 저거 공부해야지 뭐 이 정도 그냥 추상적으로 계획 짠다? 여러분 시간이 날까요? 시간이 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빼고 시간을 따로 할애하고 시간을 따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이 나면 하고 여러분 학원 다닐 때 그렇게 해요? 학교 숙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시간 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날 때 단어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날까지 외워 가야 되니까 내가 싫든 좋든 잠을 잤든 못 잤든 무조건 해가는 거 아니야. 그게 혼자 공부하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요. 영어 학원을 안 다니고 내가 인강으로만 공부를 한다 하면은 일단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 나 자신을 매니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영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일단 뭐 고등학교 대비 그리고 수능까지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어휘, 단어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단어는요. 선생님이 사실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면 너무 좋다고 항상 작년 유튜브 찍을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귀찮으면 단어장이라도 사세요. 서점 가서 단어장을 사세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한테 영어 단어장 추천해달라고 하는 가끔 글이 올라오는데 그럼 선생님 뭐 가끔 뭐 추천해주기도 하는데 선생님 사실 특정 상호명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영어 단어장에서 좋은 단어장과 안 좋은 단어장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등 영어에서 나오는 단어 그리고 고등 영어에서 나오는 단어 안에 있는 콘텐츠는요. 거의 다 똑같아요. 이 단어장에는 이 단어가 안 들어가 있고 이게 거진 없단 말이야. 98%는 그냥 모든 영어 단어장이 다 안에 있는 단어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저 뭐만 다른 거야? 구성만 다른 거야. 뭐 구성을 테마식으로 하는지 연상어휘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알파벳 순으로 하는지 그냥 안에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는 단어장과 잘 맞지 않은 단어장은 있을 수 있어도 단어장 자체가 좋은 단어장이다 나쁜 단어장이다는 사실 없는 것 같아. 뭐 그냥 그 단어의 뭐 밑에 예시 문장 뭐 이 정도가 퀄리티가 좀 있냐 없냐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뭐 중등 영단어 고등 영단어에서 그렇게 퀄리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단어장을 선정을 하셔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거 남들이 추천하는 거 이런 것보다 그냥 서점에 한 번쯤은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방문을 해서 이 중등 영어 또는 고등 영어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야. 그 카테고리 가면 분명히 단어장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꽂혀 있을 거거든. 그 중에서 다 꺼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 구성을 보다 보면 아 왠지 나 이 단어장 좀 끌리는데 하다못해 안에 있는 색감, 컬러감, 약간 폰트 뭐 이런 게 약간 내 스타일인데 그런 것처럼 진짜 나한테 맞는 단어장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단어장은 내가 이거는 뭔가 보기가 되게 편하고 이거는 내가 잘 외워질 것 같아. 이거는 자주 손이 갈 것 같아. 하는 단어장이 나한테 맞는 단어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장을 선정을 하셔서 중등 영단어 같은 경우는 최소 5회독 정도는 회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등도 보통 필수편이 있고 뭐 고난도 편이 있고 보통 이렇거든요. 이제 중등 필수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도 많이 다루는 그런 단어들 정말 쉬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한 2회독 정도 하면 적당하고 뭐 좀 고난도 편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회독까지는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장을 한번 외운다고 해서 100% 기억이 납니까? 100%는 무슨, 그죠? 분명히 3일 전에 외웠던 단어인데 지금도 기억 안 나는 단어가 수십 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어를 외우면요, 10개를 외웠다? 그럼 10개가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3일 후에는 한 7, 8개가 기억나고요. 일주일 후에는 한 5개 기억나고요. 한 달 후에는요, 한 4, 5개 기억나면요, 진짜 성공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단어 방법은 내가 오늘 할 범위만 보는 게 아니라 어제 내가 외웠던 거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한글말 한국 뜻을 가리고 영어만 보고서 그 다음에 이거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맞는 거 틀린 거 체크하면서 내가 틀린 것들 또 그 다음날 범위로 외우면서 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누적이 굉장히 좋긴 한데 이 누적이 좀 귀찮으면요 그냥 한 3회독에서 5회독 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단어장을 암기를 했을 때 보통 절반 정도, 한 50% 정도 뇌에 남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돌린다? 60%, 또 한 번 돌린다? 70%이기 때문에 5번을 돌리면 한 100%가 거의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절대 단어장을 한 번만 보고 버린다? 그거는 미련한 얘기죠. 그거는 여러분 단어장을 한 번 봤어. 나 100% 다 기억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 사법고시, 뭐 요즘 사법고시 없어졌으니까 뭐 회계사 공부든 어떤 고시 공부하시면 돼요. 고시 공부하시면요 머리가 좋으니까 다 붙겠네.
그잖아. 보통 노멀한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지금 노멀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 정도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뭐 정말 뭐 쏜살같이 아주 정확하게 외우는 스타일이다가 아니라면 단어를 당연히 한 5번 이상은 이 단어장 전체로 회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고난도가 다 됐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난도 그리고 마지막 고3 언니 오빠들이 하는 뭐 수능 단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벨을 높여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이제 문법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문법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미분 적분부터 해가지고 내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수학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지만 영어는 아니에요. 영어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배웠었던 그 모든 문법 포인트가 사실 거의 98% 전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고등학교 때 나갈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 가정법을 고등학교 때는 뭐 혼합가정법 이런 식으로 심화적으로 가게 될 수는 있지만요. 내가 정말 처음 봤던 중학교 때 본 적이 없었던 생판 모르는 그런 문법 포인트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시간에 1학년 거부터 3학년 거까지 정말 기초부터 심화까지 탄탄하게 베이스가 공부했으면요. 고등학교 때 절대 못 나갈 일이 없어요. 새로운 문법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등, 이 시기가 문법을 다지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정말 이 시기 때 놓쳐버리면 고등학교 때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것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과 강좌 선생님 뭐 선생님 강좌 열중심육 강의든 1326이든 뭐 그라머존이든 이런 문법 강의들 보면 레벨 1, 레벨 2, 레벨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보통 이제 레벨 2에서 3까지가 심화예요. 레벨 1은 굉장히 베이스 기초이고요. 그러니까 레벨 3까지 대부분 다 듣고 마스터를 하고 고등학교 때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은 엄청나게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3 때까지 배웠었던 것들 학교에 나온 것들 말고 학교 시험은 문법 포인트가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야. 그거 말고 일반적인 문법 정말 단과 강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끝까지 듣는 거 그리고 마스터를 하는 거 거기까지 가면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문법으로 속 썩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 같은 경우는요 독해는 고등학교 때 너희들이 고3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되자마자 입학하자마자 전국 연합 학력평가 보통 학평 또는 모의고사라고 부르는데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가 영어를 몇 등 하는 사람인지 등수까지도 나와요. 물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만 넘어도 무조건 1등급이기는 하지만요. 90점이 넘으면 모두가 1등급이기 때문에 90점을 안 넘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등급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등급이 거의 10% 이상 나오거든요. 10%에서 12%가 다 1등급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못 들면 오히려 문제야. 오히려 더 되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막 98점, 99점까지 맞을 필요는 없지만 90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그 모의고사 지문은요. 내가 유형을 모르잖아. 전략을 모르고 풀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영어 뭐 교과서 본문이랑은 아예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유형을 모른다? 그러면 정말 많이 곤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첫 번째 수능 영어라고 하는 독해 강좌를 따로 냈죠.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모두 다 100%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지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고 또 안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레벨 2부터 유형편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의 유형별 전략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다 당장 뭐 발등에 불 떨어졌다? 라고 하면 레벨 1의 기초보다 레벨 2 유형편부터 보는 게 제일 좋죠. 내가 조금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레벨 2의 실전부터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선생님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일반 기출문제집을 살 수도 있어요. 뭐 시뮬 출판사에서 나온 거든 뭐 출판사별로 되게 많거든요. 뭐 골드 출판사든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전국 학력평가만 모아놓은 모음집이 있어요. 컬렉션이 있어. 진짜 막 문제집 이만해. 왜냐면 모의고사가 진짜 이만하거든. A4용지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시험지가.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음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사셔가지고 그냥 스스로 내가 독해하면서 공부하면서 단어장에 단어 정리해가지고 공부하셔도 되는데, 나중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유형벽의 스트래티지, 이 전략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웬만하면은 그거는 처음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혼자 해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처음 공부할 때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 또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단어 같은 경우는요, 적어도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필수편 정도까지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를 마련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등 필수편, 중등 고난도, 그리고 고교 필수편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거를 해주셔야 되고 한 단어장마다 적어도 3에서 5회도까지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문법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중학교 3학년 한마디로 레벨 3까지 우리 중등 문법에서 다루는 것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고등학교 때 응용은 잘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마지막 독해 같은 경우는 내가 모의고사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위해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하면 할수록 좋거든. 테마 독해만 하다가 갑자기 모의고사 유형 풀려면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첫 번째 수능 영어 레벨 1,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레벨 2,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레벨 3 이렇게 가도 되지만 중학교 3학년이라도 내가 모의고사 처음으로 공부한다? 레벨 2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듣는다고 할지라도 고등학교 1학년 모음집, 이런 모의고사 모음집을 따로 사셔서 고등학교 영어가 어떤 식으로 독해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7문제의 듣기 문제와 그리고 나머지 18번부터 45번까지는요 전체 다 독해 문제예요. 딱 한 문제, 문법 문제 빼고. 문법은 학교 내신 시험에서 중요하지 모의고사 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독해가 정말 어려워요. 빈칸 추론부터 해가지고. 물론 쉬운 주제 찾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빈칸 추론, 문장 삽입, 그리고 글의 순서 이렇게 추론하는 유형, 요약문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거든. 그렇기 때문에 독해만큼은 어느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중학교 때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정도는 9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휘나 독해 실력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독해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문법 구조를 알아야. 모의고사 지문 보시면 알겠지만요, 정말 영어 문장이 되게 길어져요. 굉장히 긴데 그 글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문법상의 프레이밍을 할 줄 알아야 직독, 직폐고 끊어 읽기고 되는 거거든. 선생님한테 가끔 끊어 읽기 어떻게 해요? 질문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문법의 구조적으로 끊어야 되는데 문법을 잘 모르면요, 끊어 읽기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물론 하다 보면 좀 늘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독해를 하기 위해서도 이 문법을 통해서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세 분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듣기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듣기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거 그냥 한번 나중에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세요.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그러면 그냥 영어에 해당하는 시험과 문제집, 그리고 듣기 mp3까지 다 공짜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듣기 mp3 들으면서 여러분 시험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의 듣기가 굉장히 느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듣기도 좀 느리거든요. 안 빨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독해 실력을 그냥 향상하고 있으면요, 듣기 실력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듣기 리스닝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듣기는 선행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또 말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좀 컨텐츠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홍콩하는 친구들은요, 내가 강제성이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매니징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딱 경영자의 마음으로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더 유용한 컨텐츠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